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보자의 이름과 배경 등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립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이름은 민수라고 합니다. 평생 운동선수로만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국가대표 유망주 소리 들으며 뛰었는데 큰 부상 하나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재활하다 결국 포기하고 서울에서 배달 알바, 주차 관리, 편의점 야간 그런 삶만 6년째 반복했어요. 돈은 안 모이고 나이는 먹히고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죠. 이대로 서울에 남아봤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 아냐? 그러던 어느 날 전지 훈련 때 갔던 전남 구례 산골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안개가 산등성이에 걸려 있고 냇가 물소리만 들리고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귀농하기로요. 그것도 특용 작물이나 약초 위주로 말이에요. 돈도 되고 몸 쓰는 일이라 익숙할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너 먼저 가서 자리 잡아라. 우리도 따라 내려가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2023년 가을 트럭 한 대에 짐 다 싣고 전남 구례 달빛마을로 내려왔어요. 집이 20채도 안 되는 정말 한적한 산골입니다.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는 아침, 옆집에서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커튼 살짝 걷어보니 60대 중반쯤 되는 할머니 한 분이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계셨어요. 키는 작지만 허리가 쫙 펴 있고 팔뚝이 제 팔뚝만 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건강하고 예쁘장했어요. 인사드리러 다가가니까 어이, 서울에서 왔다는 총각이구나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게 이상하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름이 금순 할머니셨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 부산으로 나가 연락도 뜸하다 하셨어요. 혼자 심심해서 밥만 메고 있지. 약초도 좀 키우는데 관심 있으면 와서 구경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다음날 새벽부터 금순 할머니 밭으로 출근했습니다. 할머니가 삽 한 번 내리칠 때마다 흙이 부드럽게 갈라지는 게 마치 예술 같았어요. 저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 땀 냄새, 흙 냄새, 모든 게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며칠을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순 할머니 집에 드나들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을 얻어먹고 집에서 담근 막걸리 한 잔씩 하다 보니 밤 11시가 넘었어요. 금순 할머니가 불쑥 민수, 너 여자친구는 있나? 하고 물으셨어요. 술 기운에 솔직히 말해버렸죠. 없어요. 제대로 사귀어본 적도 없고요. 할머니가 깔깔 웃으시더니 에이, 덩치가 서도둑인데 수총각이라니 하셨어요. 제가 입을 삐죽 내밀자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손이 뜨겁고 거칠었지만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 금순알미가 선물 하나 줄까? 숨소리가 코끝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할머니 눈동자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만 가득한 방 안, 할머니의 숨결이 제 목덜미를 간지렸고, 저는 34년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리드당하며 남자가 됐습니다. 사랑이 끝난 뒤 금순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잘했다, 우리 민수 속삭이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금순 할머니와 그렇게 한 달쯤 지내던 어느 여름밤, 농사일 끝내고 비틀거리며 집에 가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더라고요. 달빛 아래 하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숙이 할머니였어요. 금순 할머니와 동갑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걸음도 조심스러웠어요. 민수 씨, 우리 집에도 말동무 좀 해줄 수 있나? 그 말투에 끌려 할머니 집에 들어갔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방 안, 정숙 할머니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는데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어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도 저를 원하셨습니다. 금순 할머니와는 다른 조용하고 깊은 숨소리. 할머니가 제 귀에 대고 나도 오랜만이라 떨린다 속삭일 때 죄책감과 짜릿함이 동시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순 할머니 밭에 나갔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밤 또 금순 할머니 집에 갔을 때 결국 털어놨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정숙 할머니 댁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순 할머니는 뜻밖에도 담담하셨습니다. 남자 좋은 남자면 여자가 꼬이는 법이요. 정숙이도 남자 없이 오래 살아서 딱하제. 그러더니 제 뺨을 쓰다듬으며 나는 너랑 일주일에 한두 번만 이렇게 봐도 충분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눈빛으로 알았어요. 죄책감이 녹아내리면서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주중엔 금순 할머니, 주말엔 정숙 할머니, 그렇게 스케줄을 나눴어요. 두 분은 그건 아는 척도 안 하고 밭에서 마주치면 오히려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순 할머니가 농담처럼 던지셨어요.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느라 다리 아프제? 그냥 날 잡아서 셋이 같이 하면 편할 텐데.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올라 할머니 진짜 이러시면 어떡해요 했지만 솔직히 그 말 이후로 머릿속이 계속 그 장면으로 가득 찼어요. 정숙이 할머니도 언젠가 금순이랑 같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쾅 거렸어요.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을 한자리에 모신다면 어떤 냄새가 날까? 어떤 숨소리가 날까? 금순 할머니의 거친 손과 정숙 할머니의 차가운 손이 동시에 저를 어루만진다면 상상만으로도 숨이 가빠집니다. 아직 실행에 옮기진 못했어요. 하지만 두 분 다 이미 마음의 문은 열어두신 것 같아요.
저만 결심하면 그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서울을 떠난 지 1년 8개월. 약초밭은 점점 커지고 부모님도 내년 봄에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저는 두 할머니 중 한 분의 집으로 향합니다. 누군가는 비도덕적이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욕망과 죄책감, 애틋함과 금기, 그 모든 게 뒤엉켜 제 심장을 뛰게 해요. 오늘은 금순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어요. 내일은 정숙이 할머니가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금순 할머니와 정숙 할머니, 그리고 제가 한 이불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이 오면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달빛 마을에 사는 민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내일 봐요.